자산가가 될 사람들은 팔려고 사는 게 아니라 갖고 있으려고 삽니다. 차익 실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뭘 보냐면 얘 얼마 남는데를 봅니다.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반갑습니다. 연구명 부동산 연구소 황소장입니다. 강남 건물을 통해서 반드시 자산가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목표가 있는 분들은 이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빌딩 시장에는 차익 실현을 한다는 얘기도 많고 차익 실현이 뭐 몇십억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에 좀 메리트를 느끼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례 없나요? 그거는 난 이렇게 생각해. 건물 투자를 왜 하는 거지? 돈을 벌어서 내가 뭐가 되려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야. 이 부자라는 거는 결국 보유 자산이 많아야 되는 거야. 건물을 사서 부자가 되는 방법, 이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 내가 생각하는 방식과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은 달라. 사람들이 매력을 많이 느끼는 거, 얼마에 사서 얼마 남았어요, 이거에 꽂힌단 말이야. 나도 잘 알아. 그리고 그거 얼마든지 그 상황을 만들어서 보여줄 수도 있고 증명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 이 증명할 수 있다는 것도 뭔지 얘기해 줄 거야. 근데 부자가 된다는 거는 건물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야. 그 많이에는 큰 규모도 있고 여러 개수라는 것도 있지. 일단 건물로 부자가 되는 방법부터 먼저 얘기해 주고 지금 말했던 그거 또 같이 얘기해 줄게. 건물로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건물 하나 사고 평생 기다리면 부자 될까? 마이너스 되지는 않지만 이게 그렇게 막 부자다, 풍요롭게 쓴다 이렇게 되긴 어려워. 이거는 이미 증명된 거야. 나는 어릴 때부터 어른들이 하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이걸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건물 하나 살 때 대출 얼마 하고 그거 이자랑 원금 갚으면서 시간을 보내잖아. 건물 하나는 남아. 이자랑 원금 내다 보면은 본인이 노동력을 잃는 시점도 오고, 그러면 월세 받는 거에서 쪼개서 생활하고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야. 강남권도 마찬가지야. 꼬마 빌딩 하나 갖고 있는 분들 중에 그 위에 거주하는 분들도 있고 건물이 하나 있으면서 아파트에 사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의 생활이 윤택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 되게 역설적이지. 내가 추구하는 거는 이 방향이 아니야. 적어도 2개, 3개는 사야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건물주의 생활이 돼. 강남이랑 지방이랑은 달라. 강남에서 적어도 3개 정도 있어야 윤택한 생활이 된단 말이야. 부채가 50% 미만 정도는 돼야 되고. 지금 50% 미만 되면 본전에서 조금 남거나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건물의 시간 개념을 전혀 넣지 않고 올해만 보거나 아니면 건물을 장기간 보유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야. 오늘 얘기가 조금 심오할 수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해가 안 가면 2번, 3번 돌려보셔도 됩니다. 우리가 보험회사에 실비보험 넣어. 한 달에 뭐 6만 원 냈어, 10만 원 냈어. 근데 무슨 일 있으면 몇 천만 원 받아. 보험회사 왜 안 망해? 시간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 10,000명이 들었어. 10,000명 다 1,000만 원씩 받는다고 쳐. 뭐 1억씩 받는다고 쳐. 낸 거보다 더 많이 받는 경우가 많잖아. 낸 거보다 더 받으면 망해야 될 거 아니야. 왜 안 망해? 타는 시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건물도 내가 지금 산 시점을 가지고 수익률이랑 가치만 생각한다면 보험에서 다 망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아. 건물은 장기로 보유하는 게 기본이고, 이 장기로 보유했을 때 부채 비율이 점점 떨어진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를 샀어. 30억 가지고 70억 대출했어. 그러면 내가 부채가 70%네? 얘가 150억 됐어. 150억 됐으면 내 자산이 80억 되고 부채가 70억 됐어. 부채 비율이 자연스럽게 50% 이하로 떨어졌어. 그럼 시간이 더 지났어. 그럼 30% 이하로 또 떨어진단 말이야. 건물 가격 계속 오르나요? 안 오를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참 진짜 이거는 너무 기본적인 얘기라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게 이해 안 간다면 그분은 건물 안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네, 자, 건물을 구성하는 거는 땅과 건축물이에요. 건축물에는 인건비가 들어가고 자재비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거는 물가와 연동돼 있죠. 건물을 짓는 값이라는 거는. 그리고 땅값은 물가랑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강남 땅값은 물가와 연동된다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10년 전에 김밥 1,000원 김밥 있었어요. 지금 어디 가도 다 3,000원 합니다. 앞으로 3,000원보다 떨어질까요? 유지될까요? 올라갈까요? 그건 올라가겠네. 근데 왜 건물은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왜 유지된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올라가죠. 그럼 물가 상승률을 상쇄하는 정도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상쇄하고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게 강남 건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안 될 수도 있잖아. 안 될 수도 있죠. 전쟁 나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기가 많이 어려워요. 건물을 지금 사서 시간이 지나면서 부채 비율이 떨어진다. 그로 인해서 내가 대출할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난다. 그리고
매매가가 올랐다는 것은 월세도 같이 올라갔다는 것을 뜻하겠죠. 물론 매매가가 올라가고 그 다음 월세가 올라가냐, 아니면 월세가 올라가고 그 다음 매매가가 올라가냐, 이거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합니다.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내가 여기를 팔았어요. 100억에 사서 150억에 팔았어요. 그럼 내가 차익 50억이잖아요. 법인으로 샀다 치고 법인세 20%인 10억을 내고 40억 남았어요. 자, 40억 남고 내가 맨 처음 들어간 30억 있죠? 뭐 다른 기타 부대 비용 빼고 얘기할게요. 그럼 내가 70억 됐어요. 70억 갖고 뭘 해야 될까요? 70억 가지고 150억짜리 또 사면 어떻게 되죠? 바보죠. 내 건물에서 10억 내고 다시 150억짜리 샀으면 빚만 10억이 더 생긴 거예요. 내가 차익 실현했어, 40억 생겼어, 이런 말 하는 건, 그쵸? 부자로 가는 길에서 열차를 타고 있다가 잽싸게 내린 거예요. 부자가 되려면요, 하나를 사서 얘가 올라가고 내가 그 사이에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대출 일부를 하고 내가 있는 돈이랑 합쳐서 그 다음 걸 사는 거예요. 세기가 되면 부채 포함 자산이 겁나 늘었겠죠. 대출이 엄청 많을 텐데요. 당연하죠. 그거는 올해 그렇다는 거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잖아요. 이전에 상담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8년 전에 건물을 사서 5개를 순차적으로 사고 나서 해외에 가서 5년 있다가 들어왔어요. 건물 살 때마다 80% 대출을 해서 샀는데요. 갔다 왔더니 부채 비율이 30%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때니까 됐지, 이런 생각하실 거면 이 영상 지금까지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있는 사실 기반으로 얘기하고 앞으로가 어떻게 될 거, 이게 이렇게 안 될 거다, 시간이 더 걸리고 덜 걸리고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된다 안 된다의 영역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건물을 하나 사고 2개 사고 3개 사고 이렇게 늘려가는 것이 자산가가 되는 방법이에요. 그럼 아까 그 얘기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나 시세차익 40억 생겼어. 자, 이제 뭐 할 거예요? 작은 거 살 거예요? 또 시세차익 실현해 볼 거예요? 이렇게 된 상황이라면요, 본인이 내가 70억 가지고 200억 넘는 걸 사야 돼요. 그럼 200억 넘는 거를 사면서 내 소득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강남 빌딩으로 내지는 빌딩으로 자산가가 되는 2가지 방법이에요. 이거 말고는 없어요. 지속적으로 사거나 판다고 하더라도 훨씬 더 큰 걸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이 있어서 그 정도를 하거나. 자, 여기서 차익 실현을 해가지고 얼마 남았다라는 얘기가 중요한가요? 저를 통해서 강남 건물을 갖게 된 분들이 자산가가 되게 하는 게 제가 추구하는 방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 하나 사신 분이 추가로 하나를 또 사시고, 그리고 뭐 3개째 사시고, 내지는 첫 번째 건물 사고 2번째 건물 사려고 지금 신청해놓고 기다리시고, 이렇게 돼야 자산가가 되는 거잖아요. 얼마 남았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한 분들은 그걸 추구하는 사람을 만나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반드시 유의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자산가가 될 사람들은 팔려고 사는 게 아니라 갖고 있으려고 삽니다. 왜? 얘가 다음 건물 사는데 도움을 줄 거니까. 차익 실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뭘 보냐면 얘 얼마 남는데를 봅니다.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결혼할 사람 구하는 것이랑요, 연애할 사람 구하는 것과 똑같아요. 20대 초중반에 연애할 때 결혼하려고 보는 그 정도의 어떤 무게감을 갖고 결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결혼 정년기에 누군가를 선택하면 엄청 신중하죠. 팔기 위해서 지었다, 이런 건물이 제대로 되기란 매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니면서 여기에다 왜 지어놨어? 이해가 안 가네. 근데 그런 건물 다 차익바라고 지어놓은 건물들이에요. 지금 문제되는 것들이, 많은 것들이 다 그런 위치에 있어요. 저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위치, 블럭들의 그런 건물들이 제가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고 내일도 지나가다 보겠죠? 차익을 실현하긴 어렵겠죠. 왜? 이자가 계속 지출되면서 원가가 점점 늘어나겠죠. 차익을 잠식하는 시점이 올 겁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누가 그걸 그 돈 주고 사겠습니까? 앞으로 더 많이 생길 수도 있고 지금 끙끙 앓는 사람들 많다는 거 압니다. 근데 저희 회원분들 중에는 하나 하셨던 분들이 2번째, 3번째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산가가 이미 되신 분들도 있고요. 자산가라고 치면 뭐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겠지만 저는 500억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나와서 재산을 공개해달라? 몇 번 불편하겠죠. 물론 저는 저희 유튜브를 보고 저에게 찾아오는 분들도 소중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를 통해서 자산가가 되신 분들이 더 중요해요. 먼저 저를 믿고 진행하셨고 그 상황이 되셔서 저도 좋아요. 그분들의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린다는 게 저는 제 생각과는 좀 다르고, 예전에 사실 솔직히 말하면 시도해 본 적도 있었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자기가 알려지는 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건 안 하게 된 거예요. 그래도 나는 그게 더 좋은데 나는 일단은 몇억, 몇십억 손에 쥐어보고 싶어. 그거를 주로 하는 곳에 가시면 됩니다. 저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얘기를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저희가 지은 건물 중에서 그 임차인이 그 건물을 20억 더 주고 사겠다 이렇게 제의한 적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 회원분이 왜 안 파셨어요? 방금 전에 내가 말했던 이것을 이해하시고 본인 목표가 그거였기 때문에 기분적으로라고 얘기는 해드렸지만 팔라고 하지 않았어. 당연히 그걸 왜 팔아? 물론 내가 그런 걸 알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오기를 바랬다면 당연히 팔아야죠. 20억이 어딥니까? 이러면서 얘기했겠지. 난 그런 얘기 할 생각도 없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그런 경우가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이 있었지만 똑같아.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 예전 얘기긴 한데 어떤 사람이 건물을 지었어. 그래서 그걸 오래 갖고 있었어. 어떤 사람은 지어서 차익 실현 했는데 10년 지나 보니까 이 사람이 더 부자야. 가만히 있던 사람. 가끔 운전할 때도 내가 느껴. 막 요리조리 갔는데 저 차 천천히 하는데 나보다 앞에 간 경우. 근데 약간 중요한 건 나는 이 자산가가 되는 게 최종적인 목표고 그 기준 하에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상담 오는 분들에게도 그런 상담을 하고 진행을 한다고 해도 그 방향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지 팔면 얼마가 된다, 뭐 얼마가 남으니까 해야 된다, 뭐 이거는 나는 안 맞다고 생각해. 그 강남 빌딩은 구입 시점은 중요하지 않는 거네요, 그러면? 샤넬 가방 언제 사야지? 지금이요. 10년 전보다 지금 비싸, 훨씬 비싸, 작년보다 비싸, 계속 오르고 있어. 그러면 살 수 있을 때 갖고 싶다면 사는 거야. 근데 샤넬에서도 인기 모델이 있고 비인기 모델이 있잖아. 강남 빌딩 전체는 샤넬이라고 생각해. 그 중에 인기 모델이 있고 아닌 게 있는 거지. 섞여 있겠지. 그 중에 인기 모델은 지금 사는 게 맞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은 언제 봐도 맞는 말입니다. 네, 언제 봐도 맞는 말입니다. 네. 저희 통해서 건물 소유하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더 높은 규모로. 시점은 언제쯤으로 잡는 게 적당할까요? 그럼 본인 소득에 따라 달라. 100억짜리를 샀어. 150억이 됐어. 세금 10억 내야 돼. 그럼 내가 70억을 가지고 200억이 훌쩍 넘는 걸 사야 이걸 파는 의미가 있어. 내가 적어도 그 기간 동안 10억은 모았거나 세금 낼 거. 그럼 합쳐서 80억이 됐거나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거나 그러면 팔고 넘어가는 게 맞지. 이런 사례를 우리는 매스컴에서 많이 봐. 연예인들이 얼마짜리 샀다가 팔고 큰 거로 가는 거. 소득이 높잖아. 소득이 낮은 연예인들은 그런 일이 잘 없어. 높은 탑급 연예인들은 팔고 높이 가지. 그 시점은 본인의 소득이 결정하는 거지 시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예전에 내가 건물 하나를 살 때 그 건물 주인 할머니가 90 정도 되셨는데 건물이 11개 있어. 사기만 했지 파는 건 처음이래. 살 수 있으면 계속 사고 어쩔 수 없을 때 파는 거잖아. 그분이 건강하시긴 했어. 그렇지만 이제 연세가 있으니까 조금씩 정리하려고 하는 거지. 그럴 때 하는 게 난 맞다고 생각해. 10년 전에 15년 전에 팔았으면 그 나랑 팔았을 때 가격보다 못했겠지. 그럼 팔고 나서 다른 걸 사셨겠지. 그럼 세금만 냈겠지. 연세가 있으시니까 노동소득은 없으셨을 거고 건물에서 나온 소득이 있었겠지. 근데 좀 슬픈 소식은 이제 할아버지가 다 사놓고 먼저 돌아가셨고 이제 거의 자산가 분들은 남자분이 먼저 돌아가시고 이제 할머니가 혼자 남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제가 여기서 거의 6년 동안 일을 했잖아요. 그치? 소장님이 우리 회사에서 사례를 들어서 어필을 하신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러신 건지 궁금해가지고요. 이게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낭충지추라고 해서 속옷을 주머니에 넣으면 삐져나온다고 하잖아. 알 사람은 다 안다고 생각해. 뭐 얼마가 막 이렇게 금액으로 얘기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매력을 느낄 수도 있지만 난 내가 확실하니까 나도 확실한 사람만 만나고 싶어. 구구절절 얘기를 해야 되나 굳이? 이미 한 분들이 있고 아는 사람들이 있고 들어보면 내용이 맞다는 걸 알고 저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한 분야에서 일정 수준 이상 올라온 사람이면 다 느낄 거야. 그리고 우리 유튜브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 막 내 얘기에 대해서 신뢰를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는 내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믿는다는 거는 그 내용을 듣고 안다는 거거든. 내가 무슨 얘기를 했어. 그걸 누가 똑같이 따라해도 진정성을 느끼고 안 느끼고를 일정 부분 성공을 한 사람은 다 알아. 나랑은 안 맞아.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추구하는 방향, 저뿐만 아니라 상담 오는 분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수많은 시청자분들에게 제가 하는 얘기가 어떤 걸 추구하면서 얘기한다는 그 기준을 얘기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추구하시는 분이라면 이 영상을 보시면 늘 맞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또 맞지 않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원하는 거잖아요. 네. 누구나 다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서 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